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 이양미 대리라고 합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사회적 경제 이해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이해이고요.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먼저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었고요.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파괴 이런 사회 문제에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국내에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 형태로 사회적 경제가 처음 등장했고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 운동, 1980년대 생활협동조합 운동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IMF,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실업문제, 고용불안, 빈부격차, 지역 쇠퇴 등 사회 문제가 더 커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인데요. 여기 붉은색 글씨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먼저 OECD를 보면은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 그리고 EU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캐나다 퀘벡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 원칙과 주요 주체인데요.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은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설립된 기업들이
그 밑에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은 공익성, 자율과 독립성, 민주적 통제, 잉여금의 분배 제한, 상호성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5가지 원칙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4가지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제정 배경인데요. 사회적 기업은 IMF 이후에 그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은 약 3천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서울은 500여 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지적 현황인데요. 서울 지역을 보면은 서울 지역의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 이게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이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예비사회적 기업은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예비사회적 기업을 보면은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형, 여기도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 이 예비사회적 기업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제 기타 창의혁신형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자리 제공형,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형 이렇게 순서대로 유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개념인데요. 이게 그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활동 기업의 중간에 사회적 책임 기업이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인데요. 먼저 예비사회적 기업을 살펴보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으로 자치광역단체장, 정부 부처장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에 지정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아직 이제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완화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향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사회적 기업 전환이 가능한 기업들을 지역형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처형은 정부 부처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판단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법적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심의를 통해 인증받은 기업이고 여기는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 근거를 인증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제 사업 실적을 통해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통해 판단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자치단체나 부처, 정부 부처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써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네, 다만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라는 게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을 지정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지역형과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알아보면은 예비사회적 기업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 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이 가능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았으면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신청을 하셔도, 요건이 되셔도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3년이고요. 지정일로부터 3년이고, 네, 그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런 예비사회적 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해서 그 합산한 기간까지 해서 3년 지정기간을 갖습니다. 네,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금 현재 10개 부처에서 그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10개 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비사회적 기업, 각 부처마다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주고 있고요.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공고를 내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연도가 써있는데, 이 연도는 21년도 거 참고하시면, 21년도 거라서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는 원하시는 그 부처가 있으시면은, 아니면 우리 기업의 사업에 맞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고 싶으시면은 올해 공고가 언제 나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상반기에는 3월 달에 공고가 나왔고, 하반기에는 9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고용노동부는 그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육성 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에 요건을 갖춘 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를 보면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먼저 법인 설립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법인 기업이 설립을 받아서 지정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가지 요건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5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심사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가 나오고요. 이건 지역형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서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가 나왔고, 부처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서라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지정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전월말 실적 기준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은 사업계획을 통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한 표인데요. 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해주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와 같은 지역,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여성가족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형태는 동일하게 법인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조직 형태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유급 근로자 요건이 사회적 기업은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유급 근로자가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일자리 제공령 같은 경우에는 전월말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 그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은 유급 근로자 없어도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목적 실현은 사회적 기업은 실제 6개월간의 사업 실적을 통해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판단하고요. 그 예비사회적 기업은 정관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존 실적을 참고해서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그 예비사회적 기업에서는 필수 요건이 아닌데, 다만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출이 당장 발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한 거지, 영업활동을 수행할 준비는 하고 계셔야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관
정관 또는 규약을 갖출 것은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정관 내용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사회적 기업 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심사는 일정에 맞춰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나 부처에서 공고를 개별적으로 내기 때문에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공고 내는 일정이 다르고 서울시 경우는 3월과 9월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 부처도 마찬가지로 부처별로 공고 시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3월에 그 지정 공고가 났고 하반기에는 공고가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기간인데 예비사회적 기업은 자격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지정 만료가 되고요. 그 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지정 전에 사회적 기업 전환을 하시라고 뭐 각 지역별로 있는 지원 기관들이 안내해 드리고 뭐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3년 자격 기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사회적 기업은 별도의 자격 기간이 없습니다.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형태인데요. 조직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형태는 그 심사 기준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지역형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어야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조건이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 기업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가능한 조직 형태를 보면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공익법인,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법인 형태를 갖춘 조직이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비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법인 형태를 갖춘 기업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별도로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조직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지원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 중에 조직 형태를 증빙하는 서류들인데요. 그 서류들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영업활동을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명부, 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명부 이런 식으로 그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 밑에 불인증 서류라고 있는데 고유번호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개인 사업자,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신고증은 인정이 되지 않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는 경우에 영리조직은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해서 지정 신청하셔야 되고 비영리 조직은 사업자 등록상 지점은 포함하나 지부와 지회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지점은 실적에서 제외되고요. 지점은 그 등기부상의 지점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점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점을 실적에 포함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그 조직 독립성 관련 내용인데요. 대표자가 그 신청하는 기업 말고 다른 사업장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또는 대표님 가족분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실지에는 뭐 근로자가 혼재되지 않았는지, 뭐 같은 사무 공간을 쓰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상호 거래가 있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그 신청 기업의 조직 독립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영업활동 수행인데요.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반드시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진 않으나 사업자가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네. 그래서 사업 기반이나 수익 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수행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지정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서 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유급근로자 고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 제공령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목적이 일자리 제공령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그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그 한 명의 근로자만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취약계층이어야 합니다. 네,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3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일자리 제공령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여기 밑에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과는 관계없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되시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고 계시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로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법을 준수하여야 되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밑에 참고로 두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영업활동 수행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인데요.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내장, 그리고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나 아니면은 퇴사하신 분이 있는 경우에는 퇴사자 조회 서류, 그리고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한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아직 그 기업 업력이 길지 않아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 발생한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거래처별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이런 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유급근로자 명부 서식은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데 유급근로자 명부는 저희가 양식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인데요. 그 5가지 유형에 있고 유형을 하나 선택해서 지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실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자리 제공령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자리 제공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요.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급근로자가 1명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취약계층이어야 되고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이어야 일자리 제공령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작은 글씨로 있는데 대표님, 가 임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 비존속, 무급, 유급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에서 제외되고요. 근로자라는 기준이 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리고 그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 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 요런 그런 확인하는 그런 내용 고용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는 근로자를 그 기업의 유급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요거는 그 신청 직전부터 3개월 동안 고용조정이라는 해고나 권고사직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괜찮은 일자리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3가지로 판단하고 있고 괜찮은 일자리를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은 시에는 비정규직 고용 비율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취약계층 고용 비율 산정은 신청 직전을 전체 근로자 수에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나누고 그 비율을 확인하면 되는데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전에 취약계층 인정 기간이라고 있는데 취약계층 작용 변동이 가능한 유형들이 있어요. 뭐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 유형이 변동이 돼서 이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상실을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의 퇴직 시까지는 취약계층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해당 기업에 근무하기 전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취약계층 유형이 변동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증빙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거의 비슷한데 취약계층 근로자는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가 저소득자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렇게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내주시면 되고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을 주시면 되고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그 주민등록번호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 구조 피해자 이런 취약계층이 있고 각각의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그 기타에 보시면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그리고 보호 종료 아동, 난민, 청소년 쉼터에 입퇴 소환 자가 있고 여기도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회서비스 제공령이고요. 그 사회서비스 제공령은 우리 기업의 사회적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회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심사 기준은 전체 서비스 제공 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그 사회서비스 제공령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가 뭔지 살펴보면은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한국 표준 산업 분류의 해당 업종인 경우에만 사회서비스 제공령 그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업종은 교육이나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해당 업종에
예, 사회서비스 제공령 신청이 가능한 업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회서비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서비스 제공 대상은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인원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취약계층이냐 이것도 되고, 전체 서비스 제공 시간 중에 몇 시간을 취약계층에게 그 제공하였느냐도 되고, 제공 횟수로 또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서비스 그 총계에서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얼마나인지 30%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제 일자리 제공량과 다르게 이제 위에는 일자리 제공량은 유급근로자 1명 있어야 되고 그 중에 3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회서비스 제공량과 그 뒤에 살펴볼 유형들은 이것들이 사업 계획으로 증빙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이 기준이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회서비스 제공령에서 말하는 취약계층도 일자리 제공령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과 동일하고요.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조금 더 폭넓은 범위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뭐 조선가정, 외국인 근로자, 금융체불 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박 청소년, 예, 요렇게 조금 더 폭넓게 취약계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회서비스 제공령 서류 준비인데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사회서비스 수혜자 개인별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증빙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이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게 여기 보이시는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공기관, 우리 기업을 쓰시고 수혜기관, 취약계층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써주시면 돼요. 뭐 장애인 복지기관이라든지, 뭐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기관이라든지, 요렇게 수혜기관을 써주시고 사회서비스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네, 그리고 조금 양식이 잘렸는데 밑에 보시면은 날인을 받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기관의 날인을 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을 통해 증빙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강색으로 된 기타 사회수업 제공 실적 인정 기준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회서비스 제공령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사업계획서에 담아주시고 기존의 실적 있는 경우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혼합형이고요.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령과 사회서비스 제공령을 합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준은 일자리 제공령과 사회서비스 제공령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은 괜찮은 일자리 제공해야 되고, 그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은 그 사회서비스 제공령과 동일하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공헌령이고요. 지역사회공헌령은 가나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중에 여기서도 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역사회공헌령 가형과 나형은 그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를 통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사회공헌령 다형이 있는데 여기는 파란 글씨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지역사회공헌령 다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사회적 경제 기업의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지역사회공헌령 다형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사회공헌령 가형이고요. 여기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유형을 신청을 가능하고요. 여기는 그 가형 판단 기준이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일 것. 네, 그래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몇 명인지, 기업의 비즈니스와 맞는 그 실적 그 기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취약계층 고용 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일자리 제공령, 사회서비스 제공령 기준과 동일하고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그 일자리 제공령 괜찮은 일자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일자리 제공령, 사회서비스 제공령 참고하셔서 증빙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취약계층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리 제공령과 동일한데 그 한 가지 더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령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공헌령 나형이고요. 지역사회공헌령 나형은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청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역사회공헌령 나형을 지정하는 기준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지출된 비용 또는 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함. 네, 요 기준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사업계획서에 담아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되어야 된다 요거는 아니고 이런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그 기업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통해서 하실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증빙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을 그 기업이 제시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계정별 원자, 세금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거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 또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공헌령 다형이고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여기도 나형과 기준 비율은 동일한데 여기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된 비용 또는 수입이 신청기업의 전체 지출 또는 수입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서류를 통해 전체 지출 중에 몇 프로가 우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출됐는지 아니 또는 사업을 통해 수입이 들어온 게 몇 프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수혜기관이 사회적 기업인지 또는 협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창의적 신형입니다. 기타 창의적 신형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그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유형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네, 하지만 우리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인 경우에는 기타 창의적 신형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시가 있는데 조금 더 예시가 있는데 우선 취약계층 지원인데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직접 고용과 직접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자리 제공량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량으로 신청하실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기업은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창의적 신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취약계층 편의 제공은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 콘텐츠를 개발, 생산, 제공해서 취약계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하는 경우, 뭐 장애인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 경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창의적 신형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형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를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 기업의 조직의 설립 취지, 조직이 해결하자는 사회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네, 그리고 참여자 수혜자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구비 여부 등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네, 해당 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 활동, 뭐 기부라든지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걸로 이 유형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그 기부나 재능 기부가 기업의 그 사업 활동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타 창의적 신형으로 신청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에서 5가지 유형을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인데 정관의 필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네, 갖추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법정 사업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네, 그래서 정관에 그 아래 보이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 정관을 제출해 주셔서 서류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먼저 설립 목적, 그리고 수입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종사자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영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주셔야 되고, 받아서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그 비영리 법인인 같은 경우에는 공증은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정부 부처에서 정관 승인을 허가받은 그 공문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원래 그 사단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할 때 정부 부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승인을 받았다는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밑에 사회적 협동조합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설립하실 때 정관을 제출하시는데, 그 설립하실 때 정관의 내용에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주식회사, 뭐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단법인 이렇게 다 각각 조직 형태별로 그 정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네, 그리고 각 지역별 권역기관에서 그 사회적 기업 정관 샘플들을 그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요청을 주시면은 예,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신난조 홈페이지에 그 올려놓았으니까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 정관 변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윤의 재투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도 정관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등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 네, 그래서 정관의 이익금의 처분 관련 조항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그리고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에는 해산을 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 주셔야 하고요.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은 이렇게 뭐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이것도 정관에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배분 가능한 이유는 그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법정 적립급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이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입니다. 네. 그래서 정관은 정관 샘플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반드시 정관 샘플을 받아 보시고 정관 변경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관 예시가 이게 주식회사 기준인데 정관 예시가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거는 정관 샘플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요렇게 샘플을 드리고 이제 기업에 맞게 기업의 정관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별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그 부처의 목적 사업에 따라서 그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뭐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산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네,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 기업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그 사회적 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청소년 관련 사업은 그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고 이 관련 사업들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주 서비스 제공 대상이 여성가족, 청소년인 기업의 경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여기 예시 보시면은 경력단절 여성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여성 안전 강화 및 여성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신 경우 아니면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처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소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 여성가족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한 기업이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판단을 통해서 그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인데 일단은 그 노동관련 변경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는 뭐 대표님이나 우리 기업이 법적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 위반한 내용이 있을 시에는
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게 그 법령을 현행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예,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하시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이러닝 메뉴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그 수강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나 뭐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수료하신 경우에는 그 수료증을 내셔서 그 위에 이러닝을 듣지 않으셔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만 그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을 인정하는 다른 곳에서 들은 걸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시스템에 있는 이러닝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사례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씩 살펴볼 거고요. 먼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제공령으로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 펠트대장입니다. 네, 주식회사 펠트대장이고요. 여기는 2019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취약계층 고용 및 소근육 발달을 위한 바늘 수업 직업 훈련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타공 펠트지를 활용한 DIY 키트 제작 및 판매이고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 제공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 협동조합 커리어 코칭이고요. 여기는 2018년에 사회서비스 제공령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 청소년, 성인, 시니어 대상으로 교육 및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학습 지도, 직업 체험 기회 제공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커리어 엑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같은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서비스 제공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혼합형인데요. 여긴 주식회사 테스트웍스입니다. 여기 2016년에 지정을 받았고 그 사회적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은 경력단절 여성, 자폐성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테스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2017년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여성 친화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공헌령 예시인데요. 데일리 스티치 협동조합이라는 곳이고 여기에는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주 자연을 담은 패브릭 제품 개발이랑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주를 주제로 패브릭 제품을 제주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통해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공헌령 가형으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창의혁신령 사례인데요. 여기 주식회사 29일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18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여기는 비즈니스 모델 생리대 제조, 유통, 판매인데 그 여성 위생 및 위생용품 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생리대 제조 및 제공을 통해서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위생 관련한 이런 개선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타창의혁신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창의혁신령을 하나 더 살펴보면은 주식회사 포플레이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여기 18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여기는 그 성평등 콘텐츠 OTT 플랫폼이라는 포플레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성평등 관련 콘텐츠를 자체 OTT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형이랑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인데요. 우선은 그 개별로 공고가 나온다는 건 앞서 말씀을 드렸고, 신청서 제출 그거는 동일합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아까 이러닝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사이트가 통합정보 시스템인데 그 SEIS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고, 여기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모든 증빙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는 그 저희 신나는 조항과 같은 그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형 같은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 또는 관할 광역자치단체의 그 담당자분들과 그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함께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권역은 저희 신나는 조합이라서 저희 신나는 조합이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네, 형식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실사가 끝나면은 이제 심사는 그 각 지역 공고를 낸 지역이나 아니면은 공고를 낸 부처에서 그 개별로 심사위원회를 마련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지정이 되면은 이제 서울시에 신청하셨으면 서울시, 아니면은 여성가족부에 신청하셨으면 여성가족부 그 이름으로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네, 제출 서류들인데 여기 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하나씩 보시면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회적 목적 그 유형에 맞게 서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 요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급근로자 확인 서류는 뭐 유급근로자 명부, 급여 대장, 뭐 취약계층 있는 경우 취약계층 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준수 확인서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의 대표님이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내주시면 되고, 재무제표가 업력이 짧아서 재무제표가 없다라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는 증명, 뭐 아니면 계정건장 뭐 이런 것들로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직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 이나 그 어쨌든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가결산 자료라고, 그 기장대리 맡기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셔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매출이 있음을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공증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협동조합 같은 영리 조직은 공증 받으셔야 되고, 비영리 기업들은 그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으셔서 그 함께 주무관청 승인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들 그 밑에는 9번은 해당 기업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는 이것도 양식이 있어서 근로자님, 아까 대표님과 근로자가 있으시면 근로자님까지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사회적 기업 사이버 교육 수강 확인증은 그 시스템에서 이러닝에서 수강을 하시면은 그 수료증이 첨부되기 때문에 수료증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이러닝 수강증은 서류 보완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의 하나 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서류 보완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 그 1년 이내 들으신 걸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제출 하실 경우에는 서류 미비로 탈락이 됩니다. 네, 여기는 사업계획서 양식이고요. 이거는 양식이 있긴 한데 요거 아니고 편하신 양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사업을 좀 살펴보면은 뭐 기업 개요 그 인증 요건 충족 계획 있고, 뭐 사업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역량, 사업 목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살펴보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사회적 목적에 따른 사업 수행, 매출 발생,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기업의 사업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매출과 직결되는 사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고, 소셜 미션, 그 소셜 미션을 먼저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기업의 사업 목적인 거죠. 소셜 미션이. 그리고 활동, 내용, 사업 실적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업 실적을 담아주시고, 그 결과로 뭐 어떤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는지, 네, 고용이면 고용, 아니면 편의 증진이면 증진,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요 사업 계획의 내용은 서류로 증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활동이 있는 경우는 활동한 실적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또 이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 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내용, 아까 위에 살펴보셨다시피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주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사업 역량은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일자리 제공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통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 수행 업무, 취약계층 투입 계획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공량은 사회서비스의 가치,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이거 혼합병은 일자리 제공량과 사회서비스 제공량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지역사회 공헌령과 기타 창의력 진행령도 유형에 맞게 사업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요 미지정 사례인데요. 조직 형태 요건에서 미지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고, 뭐 상호거래가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조직 형태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동일업종이 아니어도 미지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주사업 계획과 사업이 다르고, 사업 계획 구체적이 않거나, 그리고 유형에 맞는, 그러니까 사업 모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사업 모델과 유형이 다른 경우, 그리고 기타 창의력 신형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사회 문제가 조금 심각성이나 중요도가 낮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판단을 통해 미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실적은 지금 당장 매출이 없어도 단기 내에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좀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업이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기부금,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로는 대표자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마인드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미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인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기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 지원은 개별로 사업 공고가 나기 때문에 개별로 사업 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공고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접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원 제도는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이 있고,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고, 사업 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는데, 요거는 인증사회적 기업만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은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전문 인력은 말 그대로 전문 인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1명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그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는 일자리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적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최대 50인인데 그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 수에 따라서 상이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일부는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은 연차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사업개발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2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자부담률은 연차별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위에서 본 똑같이 빨간 글씨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각각 공고가 뜨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가 뜨는 것도 지역별로 달라요. 그래서 각각 공고를 확인해서 신청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연초나 상반기에 많이 그 공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고는 기업에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좀 유념해서 그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간접 지원 제도이고요.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고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공통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금에 세제 지원 혜택도 있는데 이건 예비사회적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태펀드 출자, 민간 출자 참여 그래서 사회적 기업 투자해주는 그런 간접 지원 제도도 있고 이것도 그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투자하는 곳에서 확인을 해서 투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인데요. 현재 신나는 조합에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번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서 그 사업개발비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각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총 2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컨설팅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이라고 그 사업개발비처럼 그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교육은 뭐 마케팅, 재무관리, 자원 연계 등 기업 소요에 따라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사업은 연도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네, 요거는 지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저희 설명회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거는 저희 신나는 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9월에 공고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하실 기업들은 참고하셔서 그 공고가 나면은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준비 과정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